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초기에는 서로 모두 열정적이고 뜨겁지만 행위는 단순하고 서툴기 마련입니다. 여자는 절정을 경험하지 못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도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옥시토신의 분비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여자들은 점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아지면서 남자가 여러 가지 기술을 쓰게 되고 여자의 포인트를 알아가기 때문에 여자의 만족도는 점차 올라가며 홍콩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나눌 때 전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전이를 위해 여자를 위한 애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만 이것은 준비 운동일 뿐 결국 본 게임인 피스톤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이에만 신경 쓰다 보니 본 게임인 피스톤 운동은 약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할 일 하기에 바쁘다 보니 테크닉 개발에는 소홀한 것이죠. 결국 전이는 준비 운동일 뿐 삽입을 통해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자가 한 번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연애의 고수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를 만족시켜주고 안 달라게 만드는 연애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삽입의 기술 서윤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첫 번째, 넣는 타이밍. 본인도 만족하면서 여자도 만족시키기 위해선 삽입의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직 여자가 준비가 되지 않고 그곳에 물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무작정 돌진한다면 흥분하기보다는 고통과 불쾌함을 느끼고 여자는 싫어할 것입니다. 물이 끓고 면을 넣어야 하는데 찬물에 면을 넣어버린 셈이죠. 그렇다고 자신의 방망이가 단단해지고 여자에게서 물이 조금 나왔다고 바로 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방망이를 손으로 잡고 여자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입구 앞에서 방망이를 위아래로 쓱쓱 비벼주세요. 그 후에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갔다면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분 정도 포옹만 하고 연인과 감각을 공유하면서 그 상태를 여유롭게 즐겨보세요. 그 시간은 여자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애태우기.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를 애타게 만든다면 여자의 기대감과 쾌락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자를 흥분시키려면 남자한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몸과 마음은 이미 욕망으로 이글거린다고 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뿌리 깊숙이 강하게 시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몽둥이의 끝부분만 가지고 여자의 그곳을 살짝씩 휘젓는다는 느낌으로 자극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자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집니다. 여자는 말로 표현하기는 부끄러워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그 기대감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여자의 그곳은 촉촉해지며 허리를 움찔움찔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 행동이 바로 준비됐다는 신호이며 못 참겠으니 빨리 들어와 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처음에 강하게 1번 들어가 준 후에 3번은 얕게 1번은 깊은 테크닉을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 한껏 달아오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세 번째, 강약 조절하기. 여자를 홍콩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기 위해선 완급 조절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반 부분이 중요하죠. 빠르고 세게 한다고 해서 여자가 빨리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체력도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축구 경기라고 생각하고 길게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여자의 몸 상태를 살피며 강약을 조절합니다. 중반까지는 끝내기 직전과 같은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허리를 돌려가며 여자의 안쪽을 구석구석 자극시켜주는 것이 좋죠. 전체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크게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광범위한 마찰을 통해 여자의 쾌감을 높일 수 있죠.
남자들은 빠르고 오래 해야지만 여자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강한 압박은 여자의 쾌감을 낮추고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비록 관계 시간은 짧더라도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공들여 관계를 하면 상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잠자리 만족도뿐 아니라 일상 속 관계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 긴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그날의 몸 상태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가볍게 살짝 터치할 때 여자는 살짝 모자란 듯한 쾌감을 느끼며 더 강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기대하게 되면서 더욱 안달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스킨십 멈추지 말기. 남자는 일단 피스톤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만 신경을 써서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끝나기 전까지는 스킨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지금 하고 있는 자세에서 가장 가깝고 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을 입이나 손으로 부드럽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요. 남자의 몽둥이가 풀이 죽지 않도록 과정 중에도 서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한 부부나 연인들이 이 스킨십 유지를 잘하지 못해서 흥분이 갑자기 식고 밋밋한 잠자리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본 게임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키스는 좋지 않습니다. 흥분으로 인해 숨이 거칠어져서 숨쉬기도 힘든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하는 도중에 느끼지 못하고 그곳이 말라버린 경험이 있다면 강하고 빠르게 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회전 운동. 여자의 몸속에는 세 곳의 중요한 스팟이 있습니다. 이곳을 회전 운동을 통해 돌려가며 자극해주면 여자의 그곳 자극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스팟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자의 표정을 살피거나 어느 곳이 좋은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사스럽고 부끄러워서 이런 대화를 꺼리지만 결국 사랑은 남녀가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하는 커플이나 부부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남사스러워서 이런 대화를 피해왔다면 조심스럽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여섯 번째, 신체를 밀착시키기. 여자는 절정을 느끼기 전에 남자를 강하게 껴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닿는 면적을 넓히고 쾌감을 높이기 위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이때 여자가 힘껏 껴안아 온다면 운동을 잠시 멈추고 마주 안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밀착된 상태에서 잠시 그대로 있어 주길 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여자가 먼저 끌어안아 올 것입니다. 여자들이 정상 위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이유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 자세로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어떤 자세보다 밀착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마무리하기. 여자는 이미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끝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마지막 절정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도 되는 것이죠. 이제는 여자도 충분히 즐겼을 것이고 남자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며 만족한 여자를 보면서 같이 즐거움이 상승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면 여자에게 최고였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고 남자는 여자를 만족시켜줬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자도 자신을 최고의 감정으로 이끌어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던 내 남자의 테크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신에게 이 정도로 공들여서 정신적 기쁨과 육체적 즐거움을 주는 남자를 쉽게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만큼 노력하고 공들여서 사랑해주는 남자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기 힘든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 남자에게 안 빠질 수 있을까요? 결국 육체적인 만족감이 서로를 정신적으로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만 사랑은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도 남자들이 노력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육체적인 교류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술에 대해 서윤이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이에만 집중해 본 게임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공들인다면 여러분은 여자가 애원하는 정말 사랑받는 남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인내심은 여자를 더욱 안달나고 애타게 만듭니다. 남자는 5분이면 절정에 도달할 수 있지만 여자는 15분에서 20분이 걸린다고 하니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는 10분 동안 여자를 애타게 만들어 보세요. 중년사랑위원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예뻐서 좋다는 남자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란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전신 성형을 통해 안미인을 헉소리 나는 미인으로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의 극적인 반응을 끌어내니 자극적이고 흥미가 당기는 소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사람들에게까지 성형에 대한 욕망을 부채질하고 어서 얼굴과 몸을 뜯어 고치세요. 당신의 삶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으니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이번 섹스리스 부부 렛미인 특집으로 나온 이혼을 강요당하는 여자 김은혜 씨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부정교합이고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은 가정을 내버려둔 채 밖으로 나돌고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고 아들을 혼자 키우게 만듭니다.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밤에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죠. 남편은 내 얼굴, 성격, 그냥 너 자체가 너무 싫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극심한 정서적 학대를 지속해왔습니다. 남편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이혼이었습니다. 나쁜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의 심리. 하지만 아내는 전형적인 나쁜 남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 없다며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려 노력합니다. 그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성형수술이죠. 결국 그녀는 렛미인 닥터들의 도움으로 6천만 원 이상의 전신 수술을 받아 인형 같은 외모를 갖게 됩니다. 남편은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이혼하지 않고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고 합니다. 성형을 통해 예뻐진 아내. 렛미인 MC와 패널들은 아내의 외모 하나로 급격히 변하는 남편의 태도에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혼하세요, 이혼. 뭐하러 그런 남편이랑 살아요. 성형 수술하고 나서라도 이혼하세요. MC들의 말이 그녀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녀는 나쁜 남자한테 벗어나지 못하는 성격적 역동, 헌신형 혹은 자기 패배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학대받는 관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더 잘하거나 나아지면 상대가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고 꾸준히 희생하는 패턴이 의심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사랑하며 잘 살면 좋겠지만 남편의 인격 수준을 볼 때 그녀의 행복한 삶이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까? 어떤 남자를 남편감으로 피해야 할까? 배우자를 잘못 고르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화병이나 우울증을 앓으며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수차례 반복하고 사창가나 룸살롱을 드나들며 성을 사고 아이 양육과 씨름하는 아내를 내버려둔 채 생활비도 주지 않고 밖으로 나돌고 내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외모에 대해 모진 말로 지적하고 섹스를 거부하며 술에 중독되어 주사를 부리고 폭력을 쓰고
대체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나쁜 남자를 만나 고생하나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부부 치료를 통해 다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렘미인 김은혜 씨 사례처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건강한 삶의 선택인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상당한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그 후유증도 이어지기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랑과 헌신을 포기한 채 각자 서로의 삶을 살며 쿨한 부부로 살아들 가는 것일까요? 결국 결혼 전 배우자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성을 만날 때 여성의 외모가 가장 우선순위이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남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매력은 사랑이 시작되는 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신체적 매력은 단지 열정의 불꽃을 일으키는 데에만 도움을 줍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헌신하겠다는 결심과 친밀감을 포함합니다. 열정의 불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인 자극에 유난히 끌리고 큰 비중을 두는 사람이라면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당신과 심리적인 역동이 잘 맞고 대화가 잘 되며 충분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근거리는 설렘보다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좋죠.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하다 보면 사랑이 가진 성격은 결국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만이 가진 내적인 요소들, 심리적인 부분들에 끌리는 남자라면 괜찮은 남편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지 당신이 예뻐서 좋다는 남자라면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꽃은 피었다가 시들기 마련입니다. 외적인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 것이고 아이 엄마가 될 것이고 살이 찌고 주름이 생길 게 뻔하죠.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며 차츰 여성적인 매력이 사그라드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뻐서 좋다는 남자, 당신이 더 이상 예쁘지 않다면 사랑을 철회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불길한 가능성에 당신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해가는 자신을 계속 부정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안타까울 정도로 노력해야 하는 당신, 지독하게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상대의 사랑 속에서 당신은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단지 예뻐서 좋다는 남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단서들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